셀트리온에서 홍보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셀트리온 사업 속의 영상인데요. 이 안에 셀트리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게 되면 왜 우리가 셀트리온과 동행하는지,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82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0.3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0.16, 강보합, 헬스케어는 1.40, 제약은 0.9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외환 시장을 보게 되면 비둘기 파월, 위험 선호의 약달러,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원화가 강세였던 부분이에요. 1,300원 언저리에 살짝 붙어있는데 잘하면 1,300원대가 깨지고
1200원대로 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도 원화는 사상 최대 약세권에 있고요. 달러는 사상 최대 강세권에 있습니다. 갈 길이 멀고요. 아시아 증시 마관, FOMC 결과에 일단 안도. 자, 중요한 건 아직도 시장들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긴가민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조금 이따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유럽 개장 장 초반 일제히 상승세, 프랑스 까크 지수 0.770 상승 중이다 이런 거겠죠? 시황 종합 코스피 한 달 반 만에 2430대 회복. 코스피 FOMC 안도감의 상승 중이다. 자, 코스피 미국 자이언트 스텝에도 안도 랠리. 이미 0.75%는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 언급을 드렸었죠. 먼저 해외 증시를 보고 가죠. 나스닥이 4%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S&P 2.62, 다우가 1.37, 그중 나스닥이 4%대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 자, 그런데 상해와 항상 강보합, 약보합, 니케이, 강보합. 시장이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아직도 긴가민가하다. 프랑스 현재 강보합, 독일 약보합, 영국 약보합.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직 긴가민가하다. FOMC에 대한 해석,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실적,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눈치를 보는 걸까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시장 지표들을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1301.50, 조금 있으면 1300원대가 깨질 수 있는, 자, 원화가 강세였다. 즉 달러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서 달러가 지금 빠졌죠. 자, 이걸로 좀 확대해서 보죠. 자, 1개월을 보게 되면 쭉 좀 빠졌죠. 원화가 강세였다. 더불어 달러 인덱스의 가격도 살짝 빠졌다. 자,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의 가격도. 자,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06.33, 108.40을 찍고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왔죠. 자, 3개월로 봐도 조금 나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1년짜리를 봐도 고점권에 있고요. 5년짜리를 보면 사상 최고점 부근에 있고요. 10년을 보면 거의 슈팅 부근에 있다. 자, 달러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시장은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외환, 특히 신흥국 통화, 그리고 주식시장과 코인시장과 위험 자산 시장과 이런 부분들의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자, 나스닥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현재 나스닥의 차트인데요. 간밤 FOMC가 마감이 되고, 자, 발표가 되고, 자,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 반등 나올 때 모든 미디어는 세상에 망할 줄 알았다. 근데 저점을 찍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를 찍고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에 막혔죠? 그리고 여기 매물대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매물대 여기에요. 여기 요 라인에서 놀겠죠? 요 121선 이동평균선으로 내려올 겁니다. 저항에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항대는 여기에요. 여기는 열려있죠. 중요한 건 이미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 근데 진짜 대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 즉 실물 경제가 받쳐줘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 경제의 실물 경제가 더불어 전 세계의 실물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은요. 핵심은 하나. 조금 더 언급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긴축을 하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 풀던 거를 대출문을 잠가버렸죠. 그러면 가게나 기업들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실물 경제가 빠그러지겠죠. 경제 성장률이 받아 나온 한도 내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물가가 급하게 올린 상태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빠그러지고 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자, 그러면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는요.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높다. 자, 진짜 대세 상승은 실물 경제가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큰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어떠한 첫 번째 흐름을 보일지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시장과 실물 경제를 지켜보면서 연준이 어떠한 행동을 보일지, 이게 팩트이자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두 가지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2008년도 이전의 연준과 이후의 연준은 180도 다르다. 실물 경제는 좋지 않지만 자, 2008년도 이후에 페달을 밟았습니다. 미국 연준이 바로 미 국채와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을 2008년도 이후에 4조 5천억 달러에서 무려 9조 달러까지 연준의 달러를 찍어서 대차대조표 연준의 자산란에 딱 하고 박혀있죠.
이걸 줄여 나갈 텐데 많이 못 줄이고 다시 늘려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들어와 있다. 이제는 실물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보다 연준과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재정이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FMC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체킹해 볼게요. 자, 미래 SS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짤막하게 기자회견만 보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더 중요했다. 0.75%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회견 초반에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일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 더불어 비정상적인 큰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으나 이는 데이터에 달려있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함.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헤드라인 수치가 중요하나 근원 인플레이션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최근 근원 수치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파월 의장은 때문에 다소 제한적인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연말까지 금리는 3에서 3.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 이 발언이 나오고 난 이후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단기 구체 금리도 하락폭을 확대한 가운데 주식시장은 강세폭을 확대하였다. 파월은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잘 되고 있다고 언급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풍요. 특히 경기 침체는 광범위 하락으로 정의되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 더불어 일반적으로 GDP 수치는 크게 수정될 수 있다고 언급해 1분기 GDP 성장률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 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실물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요. 중앙은행에서 실물 경제가 좋다고 언급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을 직접 언급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실물 경제는 좋지 않다. 다음번 FOMC에서 0.5%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수정이 될 수가 있다.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 금융 경제가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연준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빠그러지면 더 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2008년도 이후에 세상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확대해서 볼게요. 제가 선언 하나 걸어놨죠. 자, 이게 맥자리다. 단기 중기의 맥자리다. 여기 매물대이다. 하락 추세선은 돌파를 했으나 일봉상, 캔들상 중요 매물대 구역에 있다. 주봉상으로도 중요 매물대 구역에 있다. 언급을 드렸죠. 근데 잘 볼게요. 자, 일봉으로 확대해서 보면 잘 보입니다. 자, 매물대를 오늘 돌파를 하고 보이시죠? 돌파를 하고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안착을 하고 돌아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매물대 돌파를 하고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본격적으로 전환되려고 하면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는 게 좋겠죠? 거기에 실적에 기반한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환율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한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면서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입니다. 그동안에 297, 6만 주, 7만 주, 8만 주, 300만 주 늘었다가 다시 299만 주, 다시 한번 293만 주, 약 6만 주 가까이 줄었다. 역사상 최저치 누적 잔고를 경신해 나가고 있다. 자, 뭐죠?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공매도 누적 잔고가 293만 주, 곧 280만 주대 아래로 내려간다. 살짝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다. 계속해서 줄어든다. 이 모습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고 가죠. 오늘도 금융투자는 4만 3천 주 들어왔다. 자, 2거래일 연속 4거래일 동안 4만 주, 5천 주 팔고 3만 3천 주, 4만 3천 주 금융투자가 들어왔다. 오늘 기간이 6만 7천 주, 외국인은 6,600주, 매도 물량이 정말 작았고요. 개인이 4만 3천 주를 팔았는데 개인과 외국인, 사실 개인의 물량이 기간으로 넘어갔던 부분이다. 외국인은 별반 없었어요. 눈치 봤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금융투자, 연기금은 오늘도 17,000주를 계속해서 담고 있다. 한 달 기준으로 2거래일 빼고 계속해서 주어 담고 있다. 사모펀드도 4거래일 연속 들어왔다. 그동안에 매도세가 많았는데 그 매도세가 증전되면서 4거래일 연속 들어왔다. 보험과 투신, 보험은 519주, 투신은 2630주, 그다지 매도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는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간 77만 주 중에서 연기금이 72만 주를 한 달 기준으로
순매수 핵심 세력에 있다. 개인의 140만 주, 이 물량이 외국인 60만 주, 기간 77만 주로 넘어가고 있다. 수급의 현재 흐름이다. 개인 내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급은 더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금융투자가 5만 5천 주로 들어왔어요. 약 5만 6천 주. 어제는 4만 주. 자, 그리고 그제는 2,100주.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는 2만 3천 주 가까이 들어왔어요. 최근 금융투자의 흐름이 셀트리온과 같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연기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4거래일 연속. 헬스케어에서 26거래일인가 7거래일인가 계속해서 연기금이 담았다. 기간은 계속해서 담고 있고 현재 기간 핵심 주체는 연기금이다. 금융투자가 매도세가 강했는데 금융투자의 매도세 정체가 되면서 수급이 순매수로 돌아나가고 있다. 사모펀드도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한 달 기준 개인의 50만 주가 기간으로 40만 주 넘어가고 외국인으로 13만 주 넘어가고 있다. 기간 40만 주 중에서 연기금이 50만 주를 순매수했고 그 기간 물량 중에 33만 주가 금융투자에서 나왔죠. 자, 매도 주체의 중심이었는데 얘네가 순매수로 돌아 나가고 있다. 헬스케어의 수급은 정말 좋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7.83, 거래량은 35만 주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야 되겠죠. 중요한 건 매물대에 안착을 하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게 중요합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9.83, 거래량은 52만 5천 주가 실렸습니다. 조금 더 얘도 실려야 되겠죠? 자, 시장에 오늘 수급을 좀 보고 가죠. 오늘 원달러 환율 1,300원 바짝 붙어있는 모습이죠. 조금 있으면 1,200원대가 깨질 수도 있겠죠. 자, 당연히 그러면 오늘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면 외국인이 4,116억을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세였죠. 달러 인덱스에 차익 실현 모양이 나면서 타익 달러가 조금 누그러들었죠. 더불어 원화에 대한 약세가 조금 늘어들면서 원화가 강세권이 나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어요. 외국인의 모습이 지금 보면 바닥권을 찍으면서 지금 계속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쵸? 4천억, 2,600억, 6,200억, 400억, 4,400억. 오늘 다시 4,100억이 찍혔는데요.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사실 실적과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선 실물 경제가 받쳐줘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언급을 드렸죠. 자, 저점권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 마이너스 36%, 코스피 마이너스 30%. 자,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는가? 그 부분이 현재 팩트에 체킹해야 될 첫 번째 중심 사항입니다.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확대,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간다. 셀트리온, 램시마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51.7%, 트룩시마 함께 오리지널 능가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29.3%, 24%, 30%가 넘었죠.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폭발적인 미국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성장폭이 줄어들었죠. 이 시장에다가 바로 밑에 나오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SC를 갖다가 꼽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터 직판으로,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직판으로. 부가가치가 얼마나 커질지 국보급 신약이다. 램시마 SC. 얘는 고령화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의 첫 번째 보물이 되면서 이제 셀트리온의 조 단위의 매출에 기여하게 될 그런 첫 번째 보물입니다. 내년 미국에서 판매 목표를 임상 중이다. 6개 후속 제품 개발도 착착 진행.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점유율 확대로 지속 성장 중이다.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산마에다가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베그젤마,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악템나, 프롤리아, 그리고 기타 등등의 제품들이 줄줄이 출시를 하면서 임상 파이프라인에 확대가 돼가고 있고 직판이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실적 성장 기반 위에 3, 4합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급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의 강자, 더불어 항암제 시장에 지금은 폭발적인 투자가 이 양 시장에, 왜 양 시장의 핵심 카테고리가 뭐냐?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 자, 자가면역 질환은 램시마,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자, 항암제는 허주마, 트룩시마, 베그젤마. 자, 그쵸? 이 포트폴리오, 여기에 ADC와 더불어 면역관문 억제제 파이프라인 차후에 하게 되죠. 피하조 제형 원천형 기술을 가지고 또 항암제로까지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쵸? 또 항체 약물 접합제는
항체의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레고캔과 익수다와 함께, 익수다는 사실 우리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회사라도 봐도 무방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가까워져 가고 있고요. 자가면허 치료제의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쵸? 프롤리아, 아일리아, 스텔라라, 졸레어, 악템나. 그리고 24개 제품까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게 우리 셀트리온의 현재, 과거, 미래이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동행하시라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언급드리는 이유예요. 결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숫자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3, 4합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고점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싼 구간에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램시마 SC에 대한 설명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워낙에 제가 수백 번 언급을 드려서 자, 짤막하게만 CTP16 등 후속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도 가시와 허주마 그리고 베그젤마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졸레오, 프롤리아, 스텔라라, 악템나, 아일리아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독 내년 휴미라 시밀러 20조 잭팟 셀트리온 대체 가능약 추진 검토 오리지널 대신 바이오시밀러에 이미 교체 조제 가능 매출 신장에 유리하다. 특허 합의로 두 번째 빠른 출시 그룹 고농도 제품 최초 개발 경쟁력도 2023년 미국 출시 예정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암젠, 삼바, 베링거 잉그램, 셀트리온, 알보텍, 코에르스, 화이자, 비아트리스, 산도스 이런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다 전홍도이죠. 여기에 알보텍 그리고 셀트리온이 가장 앞장서서 나간다. 더불어 암젠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내용물을 좀 보시죠. 시장 규모 24조에서 5조, 미국에서만 약 20조 원, 유럽 4.5조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FDA로부터 대체 가능 바이오시밀러로 지정받게 되면 약을 조제하는 약사는 임의로 오리지널 약을 해당 바이오시밀러로 교체해 조제할 수 있다. 제약사로선 매출 신장 면에서 훨씬 유리한 제도가 된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과 성분이 같지만 10%에서 37%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유독 큰 미국에서 환자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교체 처방이 가능하다고 증명된 상황에서 더욱 값싼 양을 마다할 가능성이 적은 것이다. 그만큼 FDA 지정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인 바이오시밀러 허가 요건에 교체 처방 관련 추가 임상 데이터 등은 필요하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회사는 자체 개발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마에 대해 FDA에 대체 가능 바이오시밀러 지정 추진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미국엔 전체 80%, 이 가운데 오리지널사까지 총 10군데가 매출을 균등하게 나눈다고 해도 한 곳당 거둘 수 있는 매출이 2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시장이다. 단순히 숫자만 갖고 언급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왜? 오리지널이 80% 매출 파이를 담당합니다. 저농도, 즉 고농도 매출 파이가 80% 그리고 저농도가 20%라는 거죠. 그래서 과점으로 저농도는 경쟁력이 떨어져요. 즉 고농도에서 살아남는 애들만 이 파이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주사제인 휴미라는 저농도와 고농도로 나뉜다. 그중 고농도 제품이 전세계 매출 80% 이상을 차지한다. 80% 이상. 셀트리온과 알보텍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저농도 제품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고농도 제품이 경쟁력이 크다 보니 일부 다른 기업들도 추가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추가로 고농도 제품 개발을 검토 중이다. 암젠은 고농도 제품 개발과 함께 고농도 제품의 대체 가능 바이오시밀러 지정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암젠은 경쟁사들 중 바이오시밀러 출시일이 2023년 1월 말로 가장 빨라 셀트리온의 최대 경쟁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암젠, 셀트리온, 알보텍, 고농도, 그리고 대체 조제, 대체 가능 바이오시밀러 지정 그런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가 경쟁력,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얼마나 탁월하게 시장을 선점해 나가느냐가 오리지널과 이 시장 파이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큰 시장이에요. 무려 미국만 20조 시장이다. 몇 프로 파이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거죠. 최소한 몇 조는 갖고 와야 되겠죠? 우리의 미래가 또한 밝고 도전해야 되고 미국 시장을 뚫어나가를 가슴 떨리는 램시마 SC와 함께 바로 유럽과 미국 자가면역 질환을 정복해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 3, 4합병이 이뤄진다.
그러면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 물량 털어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오늘 단기적으로 중요한 일봉상 매물대, 주봉상 매물대에 얘를 돌파하고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실적 찍히면 공매도 하락이라도 못 막는다. 그 기반 위에 3, 4합병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고속열차는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전고점까지 38만 8천 원. 무척 멀어 보이죠? 지금 19만 원에 있는데 20만 원이라고 해도 18만 원, 19만 원의 캐파가 남아 있는데 갈 수 있을까? 언제쯤 가지? 그러나 거듭 언급드려요. 한 번 달리기 시작하면 8개월이면 끝낸다. 한 번 달리기 시작하면 8개월, 9개월이면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